평화와 통일과 관련된 한국 근현대사를 관통하는 청계천의 역사적인 장소들을 돌아볼 예정입니다. 가보시죠. 한국전쟁, 지금부터는 그 이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서울의 인구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돼요. 완전 도심 한가운데 쪽 말고는 뒤로 가면 갈수록 다 그렇게 판자촌들이 형성되어 있었던 거고요. 세상의 기운이 모이는 곳. 진짜 맘먹고 만든. 그럼요. 독일에서 온. 진짜요? 우리 집 앞 청계천 이렇게 많은 일을 품고 있었다니 100점. 네, 저희가 미션을 한국전쟁, 그러니까 6.25 전쟁으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 이후의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6.25 전쟁 이후의 이야기. 그 6.25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부터 서울의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원래 그 대한민국에 살고 계셨던 분들도 서울로 몰리고 그다음에 이제 월남민들, 피난민들이 서울에 몰려들면서 서울의 인구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돼요. 그럼 어느 정도 늘어났나요? 기존 인구에 비해서?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는데 6.25 전쟁 직전까지가 한 150만 정도 있었거든요. 이후에는 300만, 400만까지 쭉쭉쭉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서울에 살 곳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많은 서울 시민분들이 뒤에 있는 저런 판자촌에서 생활을 해야만 했었어요. 저게 이제 판잣집을. 굉장히 고급 판자촌. 저 정도면 굉장히 고급 판자촌이고요. 판자촌이 약간 좀 비하하는 말로 학고방이라고 불렀거든요. 학고방. 학고가 상자떼기. 그거랑 방이 합쳐져서 그냥 진짜 박스떼기로 만든 집. 주로 이런 천변에 많이 이제 학고방들이 생겼었는데 왜 굳이 이 청계천에 그렇게 많은 판잣집들이 생겼을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청계천 주변이었을까? 시장이 있고. 그래서 시장이 있어서 사람이 많고. 더 해보세요. 왜 거기서 사람이 많고 친구도 많이 생기고 신나고. 신나고요? 사람이 많으니까 뭐 일거리도 많을 거고. 굉장히 중요한. 크게 3가지 정도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기가 도심 한가운데잖아요. 여기서 사실 도심까지 나아가는 게 걸어서 빠르게 걸으면 한 15분이면 갈 수 있거든요. 그 말은 대중교통을 타지 않아도 출퇴근이 용이했었던 거죠. 이때는 진짜 버스 한 번 타는 게 돈이 굉장히 비쌌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주거 환경이 열악하신 분들은 좀 돈이 많이 없으셨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힘드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심이랑 가까워야 했었던 거죠. 그게 청계천에 이 판자촌이 있게 된 첫 번째 이유. 여기가 천변이잖아요. 그러면 천변에는 땅 주인이 누굴까요? 국가. 그렇죠. 국가 땅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런 불법 무허가 주택이 들어와도 쫓아내지를 않아요. 사유지가 아니라. 사유지가 아니다 국가 보니까. 땅이니까, 나라 땅이니까. 왜냐면 아까 서울의 인구가 엄청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그랬잖아요. 근데 서울시도 그 인구를 수용을 해야 돼요. 왜냐면 서울이 발전하려면 노동자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 몰려드는 사람들이 노동력이었기 때문에 이분들을 어떻게든 노동력으로 활용을 해야 했고 그러다 보면 관리를 해야 되는데 나름 좀 집이 없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그냥 무허가로 짓고 사는 거를 방치를 해준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집을 짓고들 많이들 살았었던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유리가 한번 맞춰봐요. 세 번째. 물놀이 할 수 있어요. 물놀이. 물놀이를 맞을 할 것 수 있어서. 같은데? 아, 똑똑한데? 물이랑 연결이 되는 거긴 합니다. 네. 그때 정수기 없었을 때니까 막 오! 식수 같은 거 먹으려고. 비슷했어. 와, 똑똑하네요. 상하수도를 천에서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주로 많이 지었던 거죠. 왜냐면 지금 저희는 상수도 그냥 굉장히 편하게도 쓰잖아요. 틀면 나오죠. 하수도도 그냥 변기물 내리면 그냥 내려가는데 그게 사실 다 돈입니다. 설치를 하는 것도 돈이고 이용을 할 때마다 사실 돈을 내는 거예요. 저희는. 네, 수도세를 내잖아요. 근데 그게 당시에 여기 올라왔었던 도시 빈민분들에게는 부담이 됐었던 거죠. 그러면 상하수도를 자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데를 찾아야 됐었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천변에 하수도를 대신해서 이제 쓴다거나 비가 오면 물이 넘치기도 하니까 여기에서 상수도를 대신해서 손을 닦는다거나 아니면 어떤 그런 용도로 쓰는 그러다 보니까 이 천변에 이렇게 많은 판자촌들이 형성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아, 근데 좀 위험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사실 서울이 점점 이렇게 발전을 하는데 미관상 좋지 않다라는 얘기가 꾸준히 언론에서 등장하게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이거를 어떻게든 시 외곽으로 보내야 했었거든요. 그래서 1970년이 되면은 청계천에 있는 판자촌 주민들을 통째로 한 곳에다가 몰아넣습니다. 그때 사실 여기 있었던 판잣집들이 다 허물어지고요. 지금과 같은 이런 모습들로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했었던 거죠. 네. 여기에 대한 역사가 좀 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 청계천에는 그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박물관으로 저희가 오늘 같이. 박물관이요? 네. 지금 저희가 봐왔었던 유물 말고도요. 여기를 복원을 하는 과정에서 나왔었던 유물들이 많거든요. 그 유물들도 여기 박물관에 있으니까 같이 이동해서 보면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와, 알겠습니다. 와, 재밌겠다. 갑시다. 렛츠고. 우와, 뭐야. 한자들이 많죠. 뭔가 좀 더 옛날로 온 것 같지 않습니까? 느낌이? 여기가 조선시대의 청계천을 설명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아, 조선시대. 한양에 자리를 잡고 나서부터 사실 청계천이라고 하는 곳 자체가 굉장히 중심지적 역할을 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한강과 같은 곳이에요. 왜냐면 서울이 사대문안이었으니까 거길 가운데로 이렇게 나누는 하천이 청계천인 거죠. 그때도 그래서 똑같습니다. 이 청계천을 기준으로 남과 북을 나누죠. 남촌, 북촌. 네. 어디가 메인이었을까요? 남? 아, 강남 좋아하는구나. 그래. 어디가 메인이었을까요? 그럼 전 북에. 아, 북이요. 아, 메인은 북촌이었어요. 네. 왜 그랬을까요? 북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산 거 아니야? 아, 우리나라, 그건 이제 식민지기 이야기인 거고, 조선시대에 북촌이 메인이었었던 까닭은 경복궁이랑 창덕궁이 거기 있잖아요. 행정관청이 더 가까운 곳이 메인이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땅값도 훨씬 비쌉니다. 아, 그 당시에도. 네, 그 당시에도 예, 땅값이 굉장히 비쌌죠, 거기가. 메인스트림은 종로, 지금 종로가에 만약 집이 있었다. 아, 이러면은 난리 나는 거고요. 남쪽은 벼슬을 하지 못하거나 예, 그런 분들이 이제 살아가는 곳이 남촌. 남산 자락에서부터 청계천 남쪽까지. 근데 그 지역에는 그런 분들이 주로 이제 사셨던 겁니다. 저 오른쪽에 있는 게 뭘까요? 저기 써있네요. 아, 수표. 아, 수표. 조금 가까이 가서 한번 볼까요? 아, 네. 네네. 가보자. 와. 물의 높이를 재는 측량 기구란데 그럼 치국이 같은 맞습니다, 맞습니다. 건천이기는 합니다만 평상시에 그래도 비가 오거나 그러면 물이 차니까
홍수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까지 물이 찼는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요걸 청계천에다가 이렇게 심어놨었던 그래서 여기 거죠. 길이가 이렇게 써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 수표가 있었던 청계천의 다리 이름이 뭘까요? 아, 요거 저 알 것 같아요. 너무 쉬운데? 쉬워. 수포교. 아, 그렇죠. 수표교. 수표교, 그렇죠. 예, 정답입니다. 수표교. 아, 잘하네. 다니 씨가 잘해. 그 수표교 자체가 지금은 없습니다. 없다고요? 네, 청계천에 지금 없어요. 아, 왜요? 네, 지금 수표교는 장춘단에 임시로 세워놨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복개를 했다가 복원을 했다 그랬잖아요, 청계천이. 근데 그게 원래 청계천 모습 그대로 복원된 게 아니에요. 눈썰미가 좀 있으신 분들이었으면 봤을 것 같은데 이 길이가 좀 안 맞는 공간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다시 이렇게 붙여놓은 데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수표교가 있었던 곳이 너무 이 길이가 안 맞다 보니까 지금은 임시로 장춘단에다가 수표교를 모셔놓고 앞으로 이제 청계천을 예전 모습으로 또 복원을 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맞춰지게 되면 그때 다시 수표교를 청계천으로 옮겨놓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수표와 수표교다. 앞으로 머지않은 미래에 수표와 수표교가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걸 또 저희가 한번 또 기대를 해보면서 또 다른 장소로 이동하면서 또 역사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와. 네, 가시죠. 일제 강점기에도 청계천은 민중들의 삶의 터전이었나요? 지한이가 아까부터 제가 봤거든요. 아, 굉장히 똑똑하고 멋있어요. 맞습니다. 네,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청계천에는 계속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많이 사는데 여전히 조선시대 때 남촌과 북촌으로 나뉘었었던 것처럼 이 식민지 시기에도 남촌과 북촌으로 나뉩니다. 항상 이 청계천을 기준으로 이게 갈라지네요. 그렇죠. 네, 삶의 터전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북촌은 아까 잘 사는 동네라 그랬잖아요. 그럼 누가 살았을까요, 거기는? 아, 일본인들이 살았나?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네. 북촌에는 조선인들이 살았고요. 남촌에 일본인들이 집중적으로 모여서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조선인들이 이건 안 뺏기겠다 하고 북촌 지킨 거 아니에요? 저 이렇게 빨리 맞춰서 예, 맞습니다. 너 대본 봤지? 아 진짜 아닌데? 아 진짜 아닌데? 아, 대본 없는데 이거? 어떻게 알았지? 일본인들이 남촌에 살았었던 거는 이유는 있어요. 원래 일본 사람들이 정말 많이 살던 동네는 따로 있어요. 강남은 너무 멀잖아요. 너무 멀잖아요. 강남보다는 가까운 용산? 용산입니다. 용산. 일본인들인데 조선에 와 있는 군을 그 조선군이라고 불렀거든요. 조선군 사령부가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거기 중심으로 일본인들이 거주를 했었고 용산에서부터 조선시대 때 남촌으로 조금씩 거주지를 옮겨가요. 그걸 북진한다라고 표현하거든요. 북진? 네, 북진을 해오는 겁니다. 거주지가. 그러니까 조금씩 일본인들이 살아가는 공간이 북쪽으로 옮겨가는데 말해주었던 것처럼 청계천을 넘어가려고 하는 순간 조선인들이 뭉칩니다. 북촌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좀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조선인들 중에 돈 좀 있는 분들이 회사를 세웠어요. 부동산 회사를. 거기에서 땅을 크게 사서 거기에 개량 한옥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일본인들이 거주를 할 수 없게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아, 분위기 자체가 이제 한옥들이 쫙 있으니까 일본인들이 살기가 좀 그렇겠다, 그죠? 그런 동네가 처음에 지금의 익선동 자주 가지 않으십니까? 네. 익선동, 뭐 가회동, 그다음에 지금 북촌 한옥마을이 있는 곳 이렇게 쫙 퍼져나가면서 청계천 이북을 지켜내게 된 거죠.
청계천 주변이 파괴가 되는 일이 조금 있었어요. 청계천 주변이 파괴가 됐다고요? 아주 안 좋게만 볼 필요는 없지만 한편으로는 그게 이제 파괴되어가는 어떤 문화재들도 있었기 때문에 조금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도 있는 거겠죠. 그게 뭐냐면 전차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전차. 서대문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이 종로, 동대문 거쳐서 청량리까지 이렇게 쫙 이어지는 노선으로 이렇게 가는데 처음에 전차가 그렇게 보면은 매력적으로 안 보여요. 지금 저희가 보면. 왜냐면 굉장히 느립니다. 전차가 굉장히 느리게 가고. 아, 느려요? 네. 안에가 막 너무 더워가지고 땀에 막 쩔게 덥고. 에어컨 안 나오니까, 그죠? 겨울에 또 춥고 비 오면은 비가 들이칩니다. 그럼 아무도 안 탔을 것 같은데요? 근데도 엄청 탑니다. 왜요? 제일 처음에는 좀 신기했겠죠. 앉아있으면 그냥 가니까. 뭐. 그 전까지 마차 타고 우마차 타고 막 이러다가 전기로 움직이는 거를 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그렇죠, 신기하죠. 네네.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편리함을 깨달으니까 이용자들이 많아지는 거죠. 탑승객들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더 늘려야죠. 노선이 다양해집니다. 노선, 다양해진다? 노선이 굉장히 다양해지면서 나중에 40년대까지 가면은 한 16개 정도의 노선까지 생기는 거예요, 서울에만. 전차의 노선이 지금 지하철처럼 그냥 지하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위로 깔리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서울의 모습이 변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성벽이 헐린다거나 아니면은 좀 문화재적 가치가 있었던 곳들이 헐리게 된다거나 그 위로 전차가 지나가게.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느껴졌을지는 사실 아직 몰라요. 왜냐면 뭐 편리함을 더 위에 썼던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 가치 판단은 각자가 하는 거겠지만 저는 역사 연구자니까 역사 연구자가 느끼기에는 저도 문화재적 가치가 있었던 게 헐린다거나 성벽이 헐렸었던 그 어떤 사건들이 좀 아쉽게 느껴지기는 하는 거죠. 저도 지금 딱 듣자마자 이거는 조금 고의적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의심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장사를 해야 되거든요. 장사를 해야 된다는 말은 많이 이용하는 노선을 깔아주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이용하는 조선인들이 어떤 감정이었을지는 저희가 자유롭게 추측해볼 수 있겠죠. 어쨌든 우리의 소중한 유물들이 그것 때문에 좀 많이 파손이 된 게 사실인 거죠? 네네, 좀 그게 안타까운 일인 거죠. 안타깝다. 네. 그래도 이 청계천에 또 저희가 또 뿌듯해할 만한 역사도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독립운동과 관련된 또 여러 일화들이 있는 곳도 이제 청계천인데요. 대한제국의 마지막 왕 누군지 아시나요? 지한이가 알아요. 누구죠? 맞습니다. 고종 황제의 장례식, 그러니까 같이 이제 그걸 추모하는 날짜에 맞춰서 일어났었던 게 3.1운동이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순종이 죽고 난 다음에 순종의 인산일 날 뭔가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조선인들 입장에서야 나라를 망하게 한 어떻게 뭐 책임자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왕이었으니까. 그렇지만 본인들의 나라의 상징적인 존재가 죽은 거기 때문에 이 날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웠던 거죠. 그리고 한탄스럽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런 복잡한 감정 속에서 사람들이 통곡을 하다가 결국에는 그게 더 울분이 터져 나오면서 독립만세 운동으로 번지게 됩니다. 그래서 1926년 6월 10일을 60만세 운동이라고 부르죠. 60만세 운동이? 네, 그게 지금 청계천에 있는 오관수문, 오관수교라고 하는 데로 지나가게 되거든요. 거기에서 터져서 만세운동으로 번지게 돼서 청계천과 독립운동이 연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오관수교 위에서. 야, 근데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그죠? 나라도 빼앗기고 차별도 많이 받으셨고 왕도 이제 돌아가시고 하니까 서민들이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그 힘든 마음을 독립만세운동으로 표현을 했었던 거죠. 유리 울지 마. 유리 울어요, 선생님. 제가요?
대박! 와! 뭐야 이거? 오. 아까 저희 우와. 밖에서 봤죠? 근데 기억나시나요? 사뭇 느낌이 다른데요? 그죠? 조금 적나라하게 좀 와. 표현을 한 거죠. 엄청 청계천 근처에 있었네요. 그럼요. 네. 바로 물 앞에 있었네. 약간 동남아의 수상가옥 그런 느낌이 좀 나는데 비슷한 거 맞나요? 비슷한 게 맞죠? 동남아에 있는 수상가옥들도 생활상 하수도를 거기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살아가시는 거니까 이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거는 좀 물이 조금 잔잔할 때인 거고 비가 오게 되면은 여기까지 들어 차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생활 공간을 물 위로 해야 되니까 이렇게 띄워놓은. 아니 저는 판자촌이 이제 좀 집 몇 개 있겠구나 했는데 엄청 많네요. 여기 지금 피규어 옆으로 그림도 그렇고 와. 청계천에 그냥 다닥다닥다닥 붙어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저희가 오늘 걸어온 그 길이 싹 그렇죠. 네, 청계천 쪽은 쫙 완전 도심 한가운데 쪽 말고는 뒤로 가면 갈수록 다 그렇게 판자촌들이 형성되어 있었던 거고요. 그 판자촌 뒤로 개발은 계속 돼요. 지금 저 사진 보이시나요? 이렇게 판자촌이 있고 그 뒤로 건물이 세워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기를 허물자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던 거죠. 여기 지금 안에 보면 몇 명에서 살아왔을 것 같으세요? 가족이요. 가족. 네. 한 가족이 사는 경우도 있고 네. 보통은 이 판자촌에 사시는 분들은 여기에 노동을 하기 위해서 올라오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기 안에는 다 하숙집입니다. 숙소 개념이네요. 네네, 하숙집이고 보통 여기 하나 안에 67명 정도가 살아갑니다. 17명? 네네네. 열악할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서 그냥 타닥타닥 붙여서 이제 그것도 다 돈 내야 돼요. 아, 진짜? 그렇게 사는데도 공짜 아닙니다. 공짜 아니에요. 여기 다 살아가시는 분들이 하숙하려고 이제 돈도 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기 모여서 사셨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좁게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셨던 겁니다.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네요. 네네네. 저 일단 뭐 가족 사진 먼저 한 장 찍고 가시죠. 네. 하나, 둘, 셋. 기분이 굉장히 나빠하시네. 아, 큰딸. 큰딸, 막내딸, 아들, 쌍둥이. 기분 나빠한데요? 야, 이제 친해질 때 됐잖아. 아, 선생님. 근데 이 모형 앞에 쓰니까 저 딱 기억나요. 뭐가 기억나시죠? 이거 헌책방거리 아니에요? 맞죠? 지금은 네. 헌책방거리 조금 남아있긴 합니다만 헌책방거리인데 헌책만 파는 게 아니고 여기 책을 팔던 서적들을 파는 공간이었었고요. 근데 꼭 책방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청계천에 굉장히 다양한 물건들이. 청계천에서는 탱크도 만들고 총도 만든다라고 할 정도로 여기는 없는 게 없는 곳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공간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청계천 한가운데 있는 뭐죠? 세운상가 혹시 들어보셨나요? 세운상가 두 친구 들어본 적 있어요? 아예 들어본 적 있나요? 들어본 적은 있는데 오. 뭔지 잘 몰라요. 굉장히 큰 건물인데? 세상의 기운이 모이는 곳, 그래서 세운상가입니다.
당시에는 동아시아 최대 규모. 굉장히 큰 건물이었죠. 최신식 건물이었는데 그 건물이 들어선 그 공간이 조금 특별한 공간이에요. 역사적으로. 식민지 시기에 여기가 폐허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공터? 도심 한가운데인데 아무것도 없는 폐허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본 사람들이 막 일부러 허탈감을 느껴라 이러면서 막 도심 한가운데만 탁 부숴놓고 도망친 거예요. 총독부가 나쁜 짓을 많이 하기는 했지만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 재개발하려고 재개발을 하려고 싹 밀고 이제 뭐 할까 고민 중. 그 정도로 돈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불이 옮겨붙지 말라고 소개공지대로 이렇게 파놓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때가 전시 말기가 되면은 일본 내부에서 일본 본국 안에서 폭격을 많이 받아요. 미국으로부터 미군으로부터 폭격을 받게 되면은 일본은 목조 건축물이 많습니다. 그러면 불이 한번 나면 옮겨붙게 되잖아요. 그거를 중간중간에 막아주는 소개공지대라는 게 있어요. 근데 식민지 조선에도 좀 폭격이 있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도심 한가운데에 이렇게 뻥뻥 일부러 구멍을 내놓는 거죠. 그래서 폐허로 만들어 놨었던 공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공간에 해방이 되자마자 이제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면 도심 한가운데고 출퇴근하기 용이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가 또 국가 땅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무허가로 판자촌을 짓기가 또 좋은 조건이 됐던 거죠. 도심 한가운데다 보니까 여기가 미관상 좋지 않았었던 거죠. 그래서 1967년이 되면 이곳을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섭니다. 그래서 여기를 개발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세운상가가 돼요. 동양 최대의 신식 건물. 여기가 지금으로 따지면 타워팰리스 같은 1층부터 한 2, 3층까지는 상가가 있는 거고 그 위에는 주거를 하는 공간이 있는 거죠. 진짜 맘먹고 만든 그럼요. 상가네요. 근데 이게 좀 또 아픔을 겪기는 합니다. 67년부터 짓다 보니까 한 70년 정도가 되면은 전체가 다 완공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만 개발이 되고 주변은 아직 개발이 덜 돼 있는 상태에서 개발의 중심이 좀 옮겨가죠. 어디로 갔죠? 강남을 개발하면서 강북 개발이 조금 제한이 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운상가만 화려하게 개발이 돼 있고 나머지가 개발이 덜 된 상태에서 불균형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강남 개발이 치중이 돼버린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특유의 모습이 만들어지긴 합니다. 좀 뭔가 신구가 조화가 이루어진 것 같은 오묘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게 요때 세운상가가 지어지고 그 다음에 개발이 조금 더뎌지기 시작하면서 이런 모습으로 지금 이 근방이 만들어진 거죠. 다시 개발이 이제 시작된다고 하니까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는 또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저 여쭤볼 게 있는데 혹시 세운상가가 그 힙지로 있는 데인가요? 왜냐면 제가 저번 주에 힙지로를 갔는데 이게 뭐 자꾸 겹쳐 보여가지고 맞아요? 맞습니다. 진짜 요새 거기 엄청 핫하잖아요. 핫해요? 네, 엄청. 네, 입장 불가. 입장 불가인가요? 네. 그래요? 한번 가봐야 되겠다. 거기가 맞습니다. 힙지로라고 불리는 그곳. 지금 세운상가 안에도 그렇고요. 세운상가 주변도 뉴트로의 어떤 공간으로서 좀 젊은 세대들한테 또 새롭게 각광을 받고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신구의 조합인데 뉴트로인데 군은 왜 못 가냐? 군은 왜 못 가요? 왜 못 가는 거예요? 가세요. 가도 돼요? 네, 가세요. 괜찮죠? 네. 같이 가자. 지안아 같이 가. 맞죠? 유리도 같이 가자. 장난이에요.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곳이다.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멋진 곳이야, 그지? 오늘의 마지막 장소입니다. 마지막 장소라고요? 네, 마지막 벌써요? 아쉽죠? 한 바퀴 더 돌면 안 돼요? 저희가 새벽부터 돌아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제 해가 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아쉽다. 옆을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저 벽을 보면 좀 생각나시는 게 있을까요? 유리는 뭐 생각나요? 저거 보면? 그냥 벽 아닌가요? 벽이래요, 벽. 그냥 벽? 나 유리를 보면 나도 벽이 느껴져. 완벽. 완벽. 완벽.
철거하다가 남은 잔해물 아니에요? 오, 아, 청계천 철거하다가 남은 잔해물. 추리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하지만 네.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또 아니에요? 네, 네, 그럼 네, 다니 네. 양이 맞추겠죠. 그럼요. 이제는 네. 맞춰줘야죠. 네. 네. 근데 저는 딱 보자마자 너무 뭔가 익숙한 거예요. 오. 제가 학생 때 꼭 교과서에서 분명히 오. 본 적이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떤 교과서? 세계사? 세계사. 맞는 것 같은데. 네네, 바로 베를린 장벽입니다. 네. 아, 실제 베를린 네. 장벽 거기 있던 거예요? 거기 있었던 거를 와우. 가져다가 여기에다 기증을 해놓은 겁니다. 아. 한국이 유일하게 남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은 분단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전에 분단을 극복했었던 나라가 아하. 독일인 네. 거고, 독일에서도 네. 베를린을 동서로 나누었었던 장벽이 이제 베를린 장벽이에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빨리 이제 평화 통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기원하는 마음으로 아. 네, 독일에서 저희에게 이제 기증을 해준 거죠. 아. 네. 여기 근데 좀 보시면 좀 특이한 게 있으실 거예요. 여기에서 바라봤을 때는 막 낙서도 많이 돼 있잖아요, 이렇게. 네네. 근데 반대편을 보시면 네. 깨끗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벽이에요? 네. 칠 그대로? 네. 왜 그러냐면 네.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낙서가 되어 있는 곳이 서베를린 지역에 있었던 오. 벽 쪽인 거고, 네. 낙서가 안 되어 있는 곳이 동베를린 지역에 있었던 벽이거든요. 아. 이거는 이제 서독에서는 이제 베를린 장벽 근처에 갈 수 있게끔 해줬었던 거예요. 자유로웠던 자유로웠던. 국가였군요. 네. 네. 이제 동독 같은 경우에는 좀 출입을 엄격하게 막다 보니까 이 근처에 못 오게 막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좀 깨끗한 네. 벽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베를린 장벽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세계사 교과서에서 보셨다면서요. 네, 통일을 원한 네. 동서 베를린 시민들이 아. 89년에 이제 붕괴를 시키기 시작했고요. 네. 통일은 그 다음에 1990년에 통일이 완성이 돼가지고 네. 완전히 이제 해체가 된 거죠. 그리고 그 일부를 서울 여기에다가 네. 이제 기증을 해주신 겁니다. 야, 저는 그때 TV로 생중계했었잖아요. 아, 맞습니다. 맞죠? 네, 저 맞습니다. 그때 맞습니다. 봤던 기억이 나요. 네. 망치로 막 부시는 거 막 부시고 그러면서 야, 전 그거 보면서 휴전선을 나도 한번 밀어봤으면 좋겠다 아, 그런 네. 생각 했었거든요. 네, 네. 그때는 없었죠? 태어나기 전이셨으니까. 네. 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을 네. 잘 표현한 아. 조형물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벽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좀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여기? 다른 게 또 있다고요? 네, 여기. 곰은 뭔가요? 오, 곰이 있네. 곰. 오. 이 곰도 베를린 장벽과 같이 독일에서 기증을 해준 거예요. 네, 이 아, 독일에서 온 아이예요? 그렇습니다. 오, 네. 구텐탁. 아, 구텐탁. 아, 예. 이 곰이 베를린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오. 네. 그래요? 네, 베를린을 상징하는 동물이라서 오. 이제 곰 조형물도 같이. 또 하나 있습니다. 찾아보시겠습니까? 뭐가 있죠? 아, 맞습니다. 저 가로등도 네. 독일에서 온 진짜요? 가로등입니다. 네네네. 베를린 장벽 근처에 있었던 이제 가로등을 가져다가 저거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독일의 상징 같은 거죠, 저것도. 가로등도요? 네. 아, 예, 예. 뭐 어떤 통일을 비춰라 뭐 이런 뜻 아닐까요? 네. 아, 통일의 불빛을 밝혀라. 아, 예, 뭐 그런 오. 그런 의미가 아닐까. 3종 세트를 네. 보내주셨구나. 근데 이 곰에도 네. 비밀이 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퀴즈. 네. 곰 발바닥 쪽에 있을 수도 있어. 발바닥. 그렇게 찾기 어렵지는 않아요. 예. 네, 제가 찾아왔거든요. 뭐죠? 곰 몸통 부분에 남대문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오, 여기. 아, 이거? 우와. 어떻게 보면 서울을 상징하는 문 아니겠습니까? 숭례문? 네. 네, 숭례문이 여기 그려져 있고요. 반대편을 보면은 네. 브란덴부르크 문이 네. 저기에 그려져 있어요. 그게 베를린을 상징하는 문이거든요. 네. 근데 프로이센, 네. 프로이센이라 어떻게 보면 독일을 처음으로 통일한 제국이었는데 네. 그 제국에서 만들었었던 개선문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왜 평화 통일을 상징하느냐 네. 하면 그 브란덴부르크 문을 중심으로 베를린 장벽이 쫙 펼쳐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통일이 되고 난 다음에는 동베를린, 서베를린을 연결하는 네. 평화와 통일을 상징하는 문이 됐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 그려놓고 네. 마찬가지로 이제 한국도 네. 이제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 기원을 해주는 그런 그림이 되어 있습니다. 야, 그러면 독일에서 이 남대문 그림까지 그려서 보내주신 그렇죠. 거예요? 네네네. 와, 감동이다.
독일에서도 이제 저희에게 네. 이런 평화 통일의 메시지를 보내줬으니까 네. 저희도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메시지들을 한 번씩 좀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아, 선생님이 이런 말씀 하실까 봐 아하. 저희가 미리 준비했죠? 아. 네, 저희가 다 적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메시지를. 그럼요. 네, 감독님께서 직접 네. 갖다 주셨고요. 근데 누가 뭘 썼는지는 저희도 모르거든요. 그렇습니까? 글씨 보면 대충 나오지 않을까요? 네. 아, 글씨를 다 초면이기 때문에 네네네. 모를 수도 있습니다. 오. 이거 민수 씨 같아요. 제가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선생님께서? 청계천은 등축제만 하는 곳인 줄로만 알았는데 이렇게 많은 역사가 숨겨져 있었다는 게 너무 신기했고 곧 머지않아 평화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거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어요? 100점 드리겠습니다. 100점짜리? 아, 좋습니다. 이 주인공 누구예요? 아, 제 겁니다. 지안이. 와. 똘똘하네. 아니,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쓴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러 곳을 다녀봤잖아요. 네. 여러 곳을 다녀봤는데 그거를 이제 하나씩 스쳐가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하나씩 생각하면서 한번 이걸 적어보았습니다. 오. 아, 자, 그러면 다음 보겠습니다. 몰랐던 청계천의 역사를 알게 되었고 우리 주변 역사에 관심을 가져야겠고 하루빨리 평화 통일을 했으면 좋겠다. 누가 썼죠? 모르겠어요. 유리. 어떤 생각하면서 이렇게 적은 거예요? 우리 주변 역사에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말한 게 꼭 집 앞이 아니더라도 자주 오는 곳인데 이런 곳이 있는지조차 몰랐던 게 너무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역사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 박수. 이건 네, 이건 진짜 너무 멋진 말이에요. 아, 너무 멋져요. 어른으로서 약간 반성하게 되는 유리의 멋진 메시지 잘 봤습니다. 궁금하다. 청계천의 미래가. 오. 아. 되게 깔끔한데 누가 예. 썼지 이거? 엄청 깔끔하네. 네. 네. 제가 썼습니다. 하루 종일 저희가 선생님과 함께 다니면서 청계천의 과거와 현재를 봤잖아요. 앞으로 미래가 되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어떤 모습일까? 네. 우리 집 앞 청계천 이렇게 많은 일을 품고 있었다니. 왜 이렇게 창피하지? 있었다니. 네. 이 뒤에말은 뭐예요? 뒤에말이 궁금하잖아요. 여운. 어떤 여운과 여운? 감동을 여기 내포했습니다. 아, 말로는 다 할 수 네. 없는 여운을 오늘 저 정말 담았다. 감동받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100점. 자, 그러면 마무리 인사는 다니 씨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마지막까지 절 너무 괴롭히시네요. 네, 오늘 이 더운 날에 이렇게 착하고 예쁜 친구들 2명과 또 멋진 MC분과 그리고 최고 멋진 선생님께 정말 좋은 강의 들어서 새로운 지식 쏙쏙 머릿속에 넣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요. 네. 선생님께 우리 한번 박수 쳐드릴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슨트와 떠나는 평화통일도시 서울 청계천 1084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